지금까지 이런 교육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재편된 디지털 평생교육.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줌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시간이 당신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그 첫 번째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협동조합 커뮤니티 플랫폼 EU의 임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좀 날 법한데. 네. 다들 방송 보시면서 오프닝 할 때 깜짝 놀라셨죠? 대체 저거는 뭐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도 없고 웃을 일이 생겨도 요즘 크게 웃지 못하는 우리 평생교육계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벤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세상에, 나 평생교육계에서 이런 포스터는 처음 봤다. 혹시 평생교육을 테러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 사진은 운전석에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좀 웃어주세요. 찍은 사진이었는데 우리 이소연 박사님께서 이 사진을 좀 홍보용으로 써도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세상에 이렇게 그냥 웹자보에 빵 하고 박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이 마스크는요, 며느리 김이 죽은께 생기지 말라고 저희 시어머님께서 전국 팔도강산 휴게소를 다니면서 공수해 오신 아주 귀한 마스크거든요. 저희 어머님 지금 집에서 저희 딸내미랑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어머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들 부러우시죠? 지금 서평원의 김주명 원장님도 접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웹 포스터를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어제는 한국평생교육사 협회 전하영 회장님께서 진행하시는 평생교육 TV 생중계하시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오늘의 연수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이 사진의 주인공이 이소연 박사님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접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지난 8월 19일이었죠.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바로 써먹는 디지털 퍼실리테이션 스킬이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하루 전날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 연수를 기획하고 준비하셨던 분들도 그렇고요. 이번 교육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조만간 온라인 강의로 이것들이 대체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여기 준비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인사를 좀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꾸벅. 언니들 좀 웃어줘요. 소음이 좀 들어가도 된다고. 네. 이번 연수 전체 일정을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좌는 취소가 됐지만 오늘부터 온라인 강좌가 쭉 이어지거든요. 오늘 1시간가량 진행되는 줌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대를 위하여를 시작으로 9월 14일 협업하는 일잘러의 완벽한 소통법, 그리고 9월 21일에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9월 29일에는 이러닝이 실패하는 이유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전문 큐레이터 3인이 전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모든 것. 그리고 11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 뉴노멀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 뉴노멀. 근데 이거 너무 말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평생학습 뉴노멀 나는 감이 왔다 하시는 분들 어떤 내용일 것 같은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요. 봐요. 일잘러가 뭐냐? 뉴노멀은 뭐죠?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 일잘러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어제 온라인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일 잘하는 사람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집에서 리허설 한다고 저희 딸 앞에서 애교를 좀 떨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일잘러 몰라? 본인은 일잘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뉴노멀. 제가 계속 주변에 계신 기획자들한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 다들 눈빛을 피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번 이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신 기획자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 평생 교육을 온라인 강좌로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새로운 일상에서 평생학습을 꿈꾼다라는 건데 혹시 지금 댓글 계속 올라오고 있나요? 평생학습 뉴노멀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댓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찬찬히 올려주세요. 일단 마스크 부럽습니다라고 하신 분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시어머님한테 여쭤보고 어디서 사셨는지 정보 알려드릴게요. 자, 예, 여기 김주명 서평원 원장님이시죠? 댓글을 좀 주셨는데요. 코로나19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성 강화 연수 프로그램이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임민아 강사님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수 프로그램 준비하신 관계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박수 한번 갈까요? 네, 저희 정말 이번 연수 준비하느라 피똥 싸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도 네,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도권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집단 발병 사태가 비수도권으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대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상반기에 취소됐던 프로그램까지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갑작스런 이런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전환해야 했고 게다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당황스러우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평생 교육사분들은 한 번쯤 경험하셨을 법한 5가지의 에피소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 에피소드를 감상하신 이후에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수를 기획하신 분들에게 제가 그 연기가 좀 되는 평생 교육사를 섭외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얼굴이 영상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이 출연자들의 연기력이 어땠는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런 경험 해봤어 라고 경험담을 소개해 주신 분들 저희가 소개하면서 댓글 중에 조금 에피소드가 재미있다 혹은 너무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을 뽑아서 기프티콘을 드린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기프티콘 준비됐습니까? 네. 3개? No. 5개? No. 10개? 10개. 여러분들 10분에게 기프티콘이 간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에피소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큐!
실습 지도자가 작성한 실습 평가 및 확인서를 인비 처리한 봉투를 받아 실습 일지와 함께 실습 기준일 일주일 이내에 뭐야, 내 투턱이야. 내 턱 어떻게 내 얼굴. 다른 사람들은 잘 나오는데 나 왜 이 모양이야. 짜증나. 준 이거 누가 하자 그랬어. 진짜 화상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우리가 줌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특히 이 노트북을 활용할 때는 턱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기도 하고 또는 내 얼굴이 아닌 것처럼 굉장히 어색해 보여서 회의 내내 신경 쓰신 적 많으시죠?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북스탠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평소에는 여러분들께서 독서를 위해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이 북스탠드의 각도 조절 기능 하나로 우리 핸드폰의 각도 조절하는 것처럼 줌에 있는 화면 각도를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고서 그냥 노트북으로 줌에 있는 화면을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 얼굴이 아래에서 위로 찍히는 듯한 각도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치대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각도가 나올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북스탠드를 활용했을 때는 활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정면에서 보이는 각도, 그리고 더 다양한 각도로 줌 화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혹시 북스탠드를 사용하시고도 각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으신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용 삼각대, 이렇게 두 개의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와이파이가 같은 와이파이여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와이파이가 다르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 카메라를 여기 노트북에 있는 웹캠으로 활용하는 법이 절대로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노트북과 스마트폰 두 개의 와이파이가 항상 같은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제가 말씀드릴 어플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웹캠 앱은 지금 우측 상단에도 나와 있는데요. 플레이 스토어나 혹은 앱 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를 접속해 주시고요. IRIUNWECAM 검색하셔서 설치를 눌러주세요. 앱을 열어보시면은 처음에 이런 안내문이 나타날 텐데요. 이 안내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이기 때문에 왼쪽에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체크를 해주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영상 녹화하도록 카메라를 허용, 그리고 또 오디오 녹음을 허용,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앱을 구동할 수 있는 상태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노트북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웹캠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포털을 열어주시고요. 검색창에 IRIUN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웹사이트 맨 처음 화면 보시면 설치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용하고 계신 노트북이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이면 첫 번째 있는 웹캠 for Windows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애플이나 맥 기반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웹캠 for Mac으로 이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웹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앱을 노트북에서 켜시게 되면 이렇게 또 안내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앱을 설치한 후에는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에 있는 와이파이와 스마트폰에 있는 와이파이를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 스마트폰에도 같은 와이파이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셀카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셀카를 찍는 것처럼 줌 회의에 내 화면을 활용할 수 있다. 이대로 스마트폰 거치대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웹캠 앱을 실행하실 때 카메라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앱 오른쪽 하단에 이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영어로 나오긴 하지만 두 번째
카메라라는 버튼이 있고요. 카메라를 누르시게 되면 뒤에 있는 카메라를 쓸 건지 앞에 있는 카메라를 쓸 건지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이걸 뒤에 있는 카메라로 설정해서 다시 한번 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카메라를 설정했을 때는 이 핸드폰 뒤에 있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화면이 줌 화면으로 송출되게 된다는 점. 이상으로 줌 회의에서 더 이쁘고 멋진 모습으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노하우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줌 회의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전 이 방법들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보시면서 공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막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줌 회의 시작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죠.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45도 각도로 달걀 모양의 얼굴을 만들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고민 다들 하셨을 텐데요. 실은 저도 지금 생중계되는 화면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 보면서 머리카락으로 요 사각턱을 이렇게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기획자분들한테 좀 연기가 제대로 되고 이 에피소드를 잘 살릴 수 있는 분을 섭외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섭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투턱인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확실하게 망가뜨려야 되는데 지금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출연하신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의 김민서 선생님, 아니 턱살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이쁜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그냥 맞지요? 어머 저 사투리가 사실 투턱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쯤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 김민서 선생님 예쁜 얼굴로 투턱을 살리시지는 못했지만 연기력은 인정합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김민서 주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댓글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본 댓글 중에는요, 우리 보자. 오현주 선생님, 이야,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 이 투턱, 사각턱, 금방 쉽게 해결이 되네요. 라고 댓글을 올려주셨고, 그 뒤에 킹세님 맞으시죠? 지금 나오시는 분은 원래 투턱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섭외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 박희나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거치대 없이 줌을 하면 본의 아니게 거만하게 이렇게 화면을 내려다보게 되었었는데 이 북스탠드 활용이라니 이거 정말 실용성이 높습니다라고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들 계속해서 댓글 올려주시고요. 지금 제가 언급한 분들은 어떻게 기프티콘 나갑니까? 사인 한번? 예, 좋습니다.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줌 회의 시작할 때 사실 얼굴이 이상하게 나와서 항상 그 비디오를 끄고 회의를 했다고 해요. 노트북 각도도 사실 아무리 만져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상반기에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이 투턱과 사각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내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북스탠드였습니다. 사실 얼굴 각도를 살리자니 셀카봉에다가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45도 각도를 얻어내야겠고, 근데 공유된 자료라든지 이 PPT 이런 각종 문서들을 큼지막하게 보려면 사실 노트북으로 접속을 해야 되고, 근데 욕심 많은 저는 이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2개의 아이디로 동시에 접속을 했었습니다. 분명 교수님들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2개의 아이디를 다 받아주시긴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힌트에 정말 꿀팁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앱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대와는 좀 안 맞나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리온 앱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붙어 앉은 두 사람이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이용하겠다고 동시에 와이파이에 접속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얼굴이 나와야 되는 화면에 이 옆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웹캠으로 활용을 하실 때는 혼자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웹캠이라고 하면 별도로 어딘가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집에 사은품으로 받은 셀카봉 하나씩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밑에 이렇게 산바리가 달린 삼각대 셀카봉 있으시죠? 그거를 이 노트북 뒤쪽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북의 화면은 끄시고 웹캠으로 사용할 이 스마트폰의 아이리온 그 어플리케이션을 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셀카봉을 조금 얼굴보다는 위쪽으로 설치를 하셔서 45도 각도로 달걀형 얼굴이 되게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얼굴 때문에 카메라를 끄고 줌 회의에 들어가는 일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젠 자신 있게 줌을 이용하시고요. 이쯤에서 다음 에피소드 바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줌을 이용해서 하면은 참 쉽죠? 이렇게 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 오늘은 어쨌든 한 번씩 체험해 보셨으니까 잠시만요. 계속 끊겨요, 선생님. 잘 안 들려요. 계속 끊겨서. 네, 저도 잘 안 들려요. 잠깐만. 와이파이. 우리 와이파이 잘 연결돼 있는데? 우리 회사 와이파이 괜찮거든요. 이거 제가 어제 저녁에 테스트 해봤을 때도 잘 되던데? 자, 정말 열심히 중요한 회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인터넷 연결이 끊겨서 내가 말한 모든 내용이 들리지 않거나 공유되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하시죠?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노트북에 랜선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랜선은 사무실이나 집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랜선을 이 노트북에 꽂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랜선을 꽂는 방법은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노트북 와이파이 연결을 이 스마트폰 핫스팟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연결이란 메뉴에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핫스팟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노트북 와이파이 연결을 눌러 보시면 안드로이드 핫스팟 그리고 뒤에 숫자 4자리가 나옵니다. 이 숫자 4자리는 이 핫스팟을 킨 핸드폰의 뒷번호 4자리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뒷번호가 6800이고요. 이 주소를 클릭하셔서 이 핫스팟을 켰을 때 나온 비밀번호를 여기 노트북 와이파이 있는 비밀번호 아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노트북은 있는데 무선 인터넷이나 유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휴대용 와이파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휴대용 와이파이랑 구매 제품을 검색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휴대용 와이파이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호스트나 참가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 더 적합한 휴대용 와이파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이 인터넷 환경이 조금 더 원활하게 개선될 수 있는 분들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노트북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줌 회의를 진행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제 핸드폰처럼 저는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줌 회의 진행 시 인터넷 연결이 자주 끊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모바일 데이터 버튼을 눌러서 LTE 환경으로 전환해서 인터넷 환경이 조금 더 원활하게 바뀔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줌 회의 환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인터넷 연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더 원활한 환경 속에서 줌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예. 우리 임정민 선생님. 사실 임정민 선생님 연기가 발연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 하셨을 텐데요. 줌을 실행한 이후에 생기는 사고는 대부분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연결이 끊어져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거나 회의 내용이 뚝뚝 끊겨서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하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생긴 이 방송 사고도 바로 인터넷 연결 때문에 생긴 사고인데요. 인터넷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은 저희가 다 연출한 거예요. 맞다니까요? 네. 자, 이런 경험이 방송할 때마다 자꾸 누적되게 되면 다시는 줌 따위 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 줌은 정말 몹쓸 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마다 우리가 준비했었던 그 휴대용 와이파이 있잖아요. 아니 무슨 줌 회의 하는데 그것까지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니 뭐 혹시 모르잖아요. 이 코로나를 피해서 우리가 산속에서 회의를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킹세님, 대체 이 영상에 나오는 해결맨은 누구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해결맨은 시민학습연구소 유해 브레인 연구원이라고 하네요. 건준혁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기 화면 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했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경아 선생님도 야 해결맨 멋집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홍인선 선생님 평생교육의 얼짱이 우리 바로 권준혁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얼짱인지 확인은 안 되나? 네, 얼짱인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줌에 쪽지 기능이 있는데 이 쪽지 기능은 어떻게 언제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그 쪽지 사용하다가 특정 인물에게 쪽지를 보내야 하는데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경우 없으신가요? 특히 요즘에는 이 폴링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설문조사나 투표를 이용해서 주민자치회나 다양한 현장에서 의제를 결정하거나 위원장 혹은 분과장을 선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표가 끝나고 나서 슬쩍 쪽지를 보냅니다. 누구 뽑았어? 나 아이유 안 뽑았어 라고 했는데 그 쪽지를 모두가 보게 되면 아이유는 상처를 받겠죠. 그래도 저기 쪽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쪽지 하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역시 여기 댓글에 글 써주시는 우리 평생교육사 선생님들도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거나 할 때 생중계로 많은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역시 쉽지 않은 비대면 강의에 대해서 저희에게 힘내라고 메시지를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임정민 선생님의 연기를 보고 앞으로는 익명쌤이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래 최정혜 선생님이 이야 닉네임 확실하네요. 익명 임정민 선생이라고 댓글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홍인선 선생님 우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실시간 방송의 묘미는 바로 이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우리 이소연 박사님은 옆에서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눈물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응원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박희나 선생님께서 이해도 공감도 가능한 분들과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도 유연하게 지나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멋지다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저 방송 중에 울면 안 되죠. 막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서울시 평생교육사 선생님들 비롯해서 우리 각 지역에 지금 사실 이 방송 전국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저도 앞으로 든든한 응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
엄마 나 다정이 나 다정이. 제가 그 10살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집에서 저희 시어머니랑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다정아 댓글 그만 올려라. 엄마 봤거든? 이제 댓글 그만 올려. 알았지? 그래. 제가 어제 그 리허설 하면서 다정이한테 약속했거든요. 우리 딸내미 유튜브 잘 보는데 엄마가 생중계에 나가가지고 우리 딸내미 언급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자기가 댓글 열심히 달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야 너무 과하다 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희나 선생님께서 댓글을 너무 좋은 내용으로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기프티콘 하나 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박희연 선생님 박희나 선생님 소속이 어디신지 연락처랑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슉슉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죠. 연결이 끊겨도 당황하지 않는 우리는 평생교육사인데 저는 아직 평생교육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사실은 이번에 그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이웃으로 만났던 평생교육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죠? 실장님 당황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이소연 박사님도 도와주실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 OSH1213님이 또 팁을 하나 주셨어요. 주변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테더링이나 핫스팟 접속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꼭 와이파이로만 접속할 경우에는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걸고 접속을 하시라고 지금 꿀팁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분 실명이 아니라서 저희가 나중에 기프티콘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진흥원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프티콘 혹시 막 날리고 있나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더 드릴게요. 예, 기프티콘 10개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다정이도 기프티콘 하나 주시나요? 그건 안 된답니다. 예, 안 된대요. 우리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우리 PD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예.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오디오와 비디오 비활성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댓글도 달아주셨는데요. 지금까지의 영상을 보시면서 이 줌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됐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부천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복자 선생님도 댓글 남겨주셨네요. 자, 다시 우리 생중계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할 테니까 집중 좀 해주세요. 현서 엄마, 현서 조금만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여러분, 회의 시간입니다. 회의 시간이라고요. 안 들리세요? 회의할게요. 자, 줌으로 실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참가자들의 소리나 화면들이 줌 회의 안에 장면 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찔하고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가자들의 오디오와 비디오의 기능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의 설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의 진행 전 미리 사전에 설정을 오디오와 비디오를 기능을 꺼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의를 진행하는 중간에 참가자들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끌 수 있는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보이시는 대로 우측 상단에 내 계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내 계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왼쪽에 개인 메뉴에 해당하는 5가지 메뉴가 있고요. 이 중에서 회의를 눌러주세요. 자, 회의에서 새 회의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제부터 이 회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떤 템플릿으로 할 건지 모든 설정이 가능하고요.
오늘 저희의 메인 핵심인 오디오와 비디오를 어떻게 설정한 건지에 대한 버튼식 안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호스트는 이 회의를 진행하는 바로 내 비디오가 회의 시작 시 바로 켜질 건지 아니면 끈 상태에서 시작할 건지, 그리고 참가자들이 회의 시작 시 바로 비디오가 킨 상태, 화면이 바로 나오는 상황에서 시작을 할 건지, 혹은 상황이 나오지 않는 비디오가 중지된 상황에서 시작을 할 건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이 버튼을 누를 시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입장했을 때는 이미 음소거가 된 상황에서 입장이 되고요. 이거를 클릭하지 않을 시 모든 참가자들은 입장하자마자 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회의 중에 비디오와 오디오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메뉴바를 통해 참가자 비활성화를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두 음소거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를 음소거 시켜서 오디오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 참가자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죠.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옆에 란을 보셨을 때 음소거 해제 요청을 눌러서 현재 음소거가 되어 있는 참가자들에게도 음소거가 풀릴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가자의 비디오를 활성화시키거나 비디오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하단 메뉴에 비디오 중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 비디오가 안 나오는 걸 먼저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비디오 설정에서도 카메라나 내 비디오 회의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비디오 중지 버튼을 눌러서 현재 비디오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참가자 개개인별로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디오나 비디오 참여 요청과 음소거 해제 요청을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예측하지 못한 소리나 화면들이 노출될 수 있는 점들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회의를 진행할 때 메뉴바에 있는 채팅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채팅창이 활성화가 됐는데요. 이 채팅창에 있는 줌 회의 참가자들에게 사전 채팅창 공지를 통해서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방법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이 채팅창에 제가 사전에 적어놨던 문구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언자의 말에 집중해달라는 안내문과 함께 친절한 안내 문구를 작성하시고요. 자, 이렇게 회의 참가자들에게 회의 시작 전에 사전에 채팅창을 통해서 사전 공지하는 내용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회의 전에 룰을 미리 만들어서 이 룰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인지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회의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원활한 회의 진행법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초대 링크를 보내서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초대 창이 안내가 되고 여기 초대 링크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초대 링크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 여셨던 이 채팅창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습니다. 자, 여기에 안내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언자의 말에 집중해 주시고 주의 소음이 없는 곳에서 줌회의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 링크와 함께 이 메신저를 통해서 제가 사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참가자들이 이 메시지를 보고 초대 링크를 들어오기 전에 줌회의 장소에 대한 사전 안내 혹은 오디오 관련 문제들을 미리 체크를 할 거고요. 그럼 더더욱 원활한 회의 진행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점.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활한 줌회의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공지를 통한 예방법과 또 회의 전후에 오디오 및 비디오 기능을 끄는 것, 즉 비활성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노하우나 이 방법들을 꼭 숙지하셔서요. 더 원활하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줌회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에 출연해주신 우리 오현주 선생님, 야, 선생님의 한숨 연기 진짜 명품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현장 상황을 예측한 것 마냥 말이죠. 저는 올 상반기에 대학원 강의를 계속 들어야 해서 줌을 이용했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수업에 접속해야 되는 상황이 늘 연출이 됐었던 거죠. 아까 댓글에서 엄마를 부르짖던 그 아이 다정이가 사실 종일 엄마 얼굴을 못 보고 있다가 엄마가 집에 왔는데 또 노트북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뭐 수업이 진행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옆에 앉아서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고 화면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줌 회의에서 마이크와 비디오가 활성화된 줄 모르고 제가 다정이에게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저리 좀 가봐. 지금 엄마 수업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평소에 제가 우아한 모습으로 활동했던 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회의 참석 전에 그 비디오와 오디오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줌의 가상 배경 설정입니다. 사실 제가 가정을 잘 이렇게 꾸미는, 살림을 잘하는 여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집안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때 막 벽 쪽에 옷이 막 잔뜩 걸려 있다거나, 제가 모델하우스에 사는 게 아니니까 책장이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깨끗한 화면을 얻기 위해서 쓰는 가상 배경 설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영상 보실까요? 네, 선생님. 줌 회의 개설이요? 네, 알겠습니다. 개설할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여긴 조용하긴 한데,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네. 여기는 조용하고 좋은데, 뒷배경이 안 이쁘게 나오네? 뒷배경을 좀 지우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도대체 줌 회의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걸까? 자, 우리가 실제로 줌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줌 회의 장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줌 회의 장소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실제 줌 회의 기능 안에 메뉴나 이런 방법 설정을 통해서 줌 회의 장소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종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회의 중입니다 라는 표시의 종이를 회의 진행 장소 외부에 표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방해를 피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니 꼭 한번 실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회의 진행에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셨을 때, 혹은 회의 장소에 내 주변이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흰 배경 혹은 깨끗한 벽이 있는 장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장소를 찾으신 후에 줌회의 참석을 하신 후에 하단에 있는 메뉴들 중에 비디오 중지 메뉴 옆을 눌러보시면 가상 배경 선택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해당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해당 메뉴에서 미리 준비된 사진들이나 영상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모양을 누르셔서 여기 비디오나 이미지를 추가해서 추가된 배경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신 경우는 이미지를 따로 제작하셔서요, 이 서재를 꾸민다거나 뭐 좋아하시는 꽃, 뭐 그림 이런 것들을 아주 이 회의에 참여할 때 같이 보이게 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고요. 소속된 단체나 개인을 홍보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은 영상 합성의 영역이므로 가능한 깨끗한 벽이나 흰 배경에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방법은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잘 나온 프로필 사진이나 본인이 원하는 사진 하나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줌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내 계정을 접속하시고 바로 보이는 프로필 화면에서 변경을 누르신 후 말씀드린 사전에 준비한 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된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화면은 내가 원했던 사진만 나가는 거고 제 목소리만, 제 음성만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방법들을 통해서 줌회의 시 장소 고민이나 배경에 대한 고민, 영상 참여가 힘들 때 고민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고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에 출연하신 분은요, 박미경 선생님이십니다. 회의 장소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셨군요. 역시 명품 연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가상 배경 설정은요, 개인적인 공간을 감추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가상 배경으로 제 명함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번 서울에서 진행하는 이 평생교육 연수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주셨던 이미지를 가상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이번 연수를 엄청나게 열심히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댓글 몇 개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역시 이 킹스의 선생님께서 실시간 방송 끝나고 계속 다시 보면서 복습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영상은요, 저희가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다시 업로드 시켜드릴 거거든요. 그때 다운받으셔서 다시 보시면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원 ECO 아이디를 쓰시는 분들도 이게 다시 보기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방송이 끝날 때쯤 어디에 업로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순 님이죠. 줌 사용이 두렵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된다고 하시면서 댓글 주셨고요. 한영덕님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니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 좋을 것 같다면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가르비유님, 선생님 무섭게 생겼어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은 아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제가 줌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래쪽에 연관 검색어가 쭉 뜨는데요. 줌 사용법에서부터 가상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까지 요즘 블로거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자,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사실 뭐든 하나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나누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 마음들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다음 영상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신 거죠? 오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디 있지? 자료가 이건가? 죄송해요.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얘는 왜 이러지? 나가지 마세요. 예. 자, 우리가 줌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거나 너무 사적인 자료들이 실수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하우는 화면 공유를 기능을 켜기 전 폴더 정리하는 것입니다. 해당 회의용 폴더를 미리 만들어 공유할 자료들만 활용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파일 및 폴더의 노출을 막고 실제 회의에서 자료 공유 시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다른 이동을 하는 도중 바탕화면이 노출될 수 있으니 바탕화면도 깔끔하게 해놓는 방법 추천드리고요. 폴더를 정리할 시간이 애매할 경우에는 기존의 바탕화면의 파일들을 한 폴더에 넣어두고 줌 회의에 필요한 폴더만 작업한 후에 회의에 참가하시는 방법 역시 추천드립니다. 자, 회의 중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알림으로 뜨는 것도 난감한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카카오톡 혹은 사용하시는 메신저를 잠시 꺼두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메신저를 통해 만약에 작업이 동시에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의 경우 왼쪽 하단 아래 보시면 종 모양으로 알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림이 다 음소거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전체 화면에서도 카카오톡이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화면이 뜨지 않고요. 소리조차 나지 않습니다. 줌회의가 다 끝나신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 알림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카카오톡에 있는 알림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폴더링과 알림 비활성화와 더불어 줌의 기능을 통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 세부 기능 메뉴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화면 공유를 클릭해 주세요. 화면 공유 위에 보이는 메뉴들 중에 고급 메뉴를 누르시면 왼쪽 첫 번째 메뉴로 화면 일부를 공유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단에 보시면 컴퓨터 소리 공유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화면 공유를 하시면서 컴퓨터 내에 있는 영상이나 소리가 참가자들에게 들려야 하는 상황이면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틀어주신다거나 준비하신 음악을 틀어주신다거나 또 회의 자료들 중에 영상 자료가 있는데 소리가 반드시 꼭 필요할 시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영상은 있으나 내 목소리 혹은 회의 참가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해당 부분을 체크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화면 일부 공유를 누르시면 초록색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렇게 커서를 초록색 창의 테두리에 가져가시면 화살표 모양이 뜹니다. 이때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원하시는 만큼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원하는 부분만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줌 회의를 통해서 화면 공유를 할 시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지키시고 원활한 회의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조금 전 여러분들이 보신 그 에피소드에 출연하신 민병철 선생님, 혹시 그 어학원 운영하는 그 민병철 하고는 다른 분이신 거죠?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댓글에서 코알라님이 이 민병철님의 생활 속 자연스러운 연기가 너무 좋다라고 달아주셨는데요. 혹시 민병철 선생님 자기가 직접 쓴 건 아니죠? 네, 그것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프티콘. 예. 저는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막 비수를 팍팍 꽂으면서 첨삭해주시는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분께서 물론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이 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누가 쓴 글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 글의 내용만 보고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공유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파일명도 다 노출된 상태였단 말이죠. 파일명에 임민아하고 이미 노출이 다 됐어. 우리 교수님께서는 너의 부끄러움까지 안고 가겠노라 하셨지만 이미 공개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유를 하실 때 공유 버튼을 눌러놓고 그때부터 공유할 파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폴더와 파일 정리를 충분히 해놓고 설계를 하신 이후에 공유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댓글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봤던 에피소드 이전에 배경화면 설정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뒤에 있는 벽의 색깔과 옷 색깔이 똑같을 경우에 얼굴만 동동동 떠다니게 된다라고 한 분께서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배경화면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깨끗한 벽 혹은 커튼 등을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사실 그리고 요 최악의 상황인 버전이 또 있는데요. 누군가를 강퇴시킬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처음에 이제 줌이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링크가 있으면 누구든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링크만 따라서 쫓아다니는 불청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청객이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을 공유하는 바람에 발칵 뒤집히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 불청객의 이름 위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옵션 중에 제외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강퇴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영상 또 우리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줌을 유료 결제하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회의실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자, 이 2가지 기능을 줌 회의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회의실 기능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내 계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설정을 누릅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소회의실 기능이 적혀 있습니다.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줌 화면에 직접 접속을 하시면 여기 아래에 보이는 메뉴 중에 이렇게 소회의실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소회의실을 눌러 주시면요. 자, 참가자, 현재 나와 있는 회의 참가자들을 몇 명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 자동으로 나눌 건지 수동으로 나눌 건지 직접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기를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회의실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회의실 1번이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줌회의에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그룹 회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런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폴링 기능입니다. 즉 설문조사 기능이죠. 역시 줌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로그인 하셨을 때 우측 상단에 내 계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역시 왼쪽 개인이라고 적혀있는 메뉴 중 설정을 눌러주십니다. 쭉 내려보시면 폴링이란 기능을 똑같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폴링이라고 적혀있죠. 설문조사. 자, 현재는 지금 폴링 기능을 제가 활성화시켜 놨고요. 직접 줌 프로그램에 접속하시면 아래에 보시는 대로 설문조사가 생겼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교육 만족도에 대한 대답과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혹시 이 내용을 편집하고 싶으시다 하면 이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 줌 웹사이트에 다시 접속함과 동시에 내가 직접 문항들을 수정할 수 있고 선더형으로 할지 단답형으로 할지에 대해 자세하게 적을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옵니다.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 진행과 결과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회의 안건에 대한 투표나 회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줌의 유료결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용한 기능 말씀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적절히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꿀팁까지 6개의 에피소드와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줌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이 생중계에 참여해주신 서울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제작한 영상은 편집을 해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만약 놓친 내용이 있으시거나 다시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저히 영상만 봐서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진흥원이나 협회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 전화번호가 자막으로 들어가면 연락처를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고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댓글 주신 분들 기프티콘 꼭 잘 챙겨주세요. 약속해줘. 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에듀라인이 함께 준비한 오늘의 온라인 생중계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 커뮤니티 플랫폼 이유의 임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니, 사실 이 프로그램을 저 혼자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생하신 분들도 좀 나오셔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다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자, 사실 저 빼고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여기 함께 계신 선생님들, PD님들 모두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네, 저 전신이 나오는 건 옳지 않아요. 자, 모두 모여서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네.